교정장치를 떼고 사후 관리를 잘 못한 건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좀 망설이고 있기는 한데 혹시 재교정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이 재교정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더 심하게 삐뚤어진 사람도 아예 교정 치료 안 하고 살아가시는 분 많잖아요. 뭐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사셔도 됩니다. 뭐 건강에는 지장이 없죠. 어때요?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게 처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치료 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치료 전에 이렇게 뻗어져 있던 모습을 치료 후에 이렇게 정리했죠. 이 경우에는 치료 기간은 뭐 한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교정을 했는데 아, 그래요? 교정치료 예전에 하셨구나. 네, 하고 끝났는데 제가 교정장치를 떼고 사후 관리를 잘 못한 건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좀 망설이고 있기는 한데 혹시 재교정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그 교정치료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끝난 지는? 저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다시 재교정치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랫니가 따뜻했는데 점점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아랫니가 틀어지는 네, 것 같아요. 저도 좀 틀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잇몸뼈도 이렇게 좀 드러나 좀 밑으로 내려가서 잇몸이 좀 내려가는 네, 잇몸이 느낌이 내려가는 들고.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재교정을 해야 되나 하는데 이런 경우 재교정을 해야 되나요? 어떤 경우 재교정을 좀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재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세요. 첫 번째는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교정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정 치료를 진행하면 교정 치료를 통해서 원하는,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한 치료 목표들이 전부 달성을 다 못한 채로 교정 치료가 끝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 교정 치료는 끝났지만 야, 나 입이 좀 나온 것 같아. 아니면 이가 너무 깊게 물리는 것 같아. 아니면 아직 좀 비대칭이 남아있는 것 같아.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재교정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피디님처럼 치료는 잘 끝났는데 치아 배열이 다시 틀어져서 혹은 뭐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치아가 앞으로 뻗어지거나 이걸 우리가 재발이라고 합니다.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재교정을 이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디님 같은 경우는 아래 앞니가 좀 틀어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재교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재교정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더 심하게 삐뚤어진 사람도 아예 교정 치료 안 하고 살아가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틀어진 게 뭐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사셔도 됩니다. 건강에는 지장이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의지가 별로 없는 분들은 일단 추천을 제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교정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환자분들이 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제가 도와드리는 거지.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아가 너무 많이 흔들려. 이렇게 봐도 막 치아가 흔들려. 이런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 그리고 구강위생 관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제가 잘 추천을 안 드립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교정을 하는 가장 흔한 이유들은 교정 치료의 결과가 틀어져서 재발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재발됐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대로 좀 돌아갔다는 거죠. 일부가 그 문제의 심각성이 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그 경미한 문제들이니까 치료 기간도 대부분 짧아요. 대략 그런 것들 잡는 거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짧게 끝나죠. 그러니까 좀 마음도 가볍습니다. 재교정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한 번 하시고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관리를 잘 못하시다 보면 틀어지잖아요. 틀어진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으니까 재교정은 좀 비교적 또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모든 재교정이 다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정 치료가 끝났는데 그 치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교정 치료가 됩니다.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건 어느 쪽에 해당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환자분을 치료하셨던 교정과 선생님이 잘못했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또 환자가 얼마나 치료에 협조를 잘 했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환자가 원하는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환자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사실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환자분들은 오셔가지고 본인의 속내를 잘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입을 더 넣고 싶은데 그런 말을 되게 막 돌려서 하시는 거죠. 자기는 뭐 별로 입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다른 게 좀 불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들어다 보면 입이 좀 충분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걸 파악해가지고 하는 게 실력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실력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제 의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진솔하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상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 확인을 하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상담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이제 그럼 이제 그게 파악이 되면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돌출입 때문에 발치 교정을 하셨던 분인데 여전히 돌출입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이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를 안 뽑고 돌출을 개선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려요. 뭐 1년에서 1년 반 이렇게 걸릴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2년도 걸릴 수 있고,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재교정이라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다 경미한 경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교정 치료가 끝나고 이제 끝난 지 한참 돼서 오신 분인데, 위에 쪽에서 보면 이렇게 안쪽에 고정식 유지 장치가 부착된 채로 왔습니다. 그리고 송곳니 뒤쪽에 작은 어금니가 하나씩밖에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교정 치료를 했을 때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다른 치과에서 하신 거죠. 이를 뽑고 한 거죠. 위에서 발치를 했고요. 아래쪽에서는 발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편악 발치, 위에서만 발치한 거고 상악에서만 발치한 거죠. 그리고 아래쪽엔 고정식 유지 장치가 된 상태로 왔는데, 옆에서 치아를 보면 이렇게 치아가 전방 경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치아의 돌출로 인한 입술 돌출이 남아있는 채로 이러한 불만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발치는 할 수가 없어서 이를 발치하지 않은 상태로 전체 치아들을 후방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정 장치를 설축으로 부착을 했고요. 스크류 식립을 해서 전체 치아를 뒤로 당겨놓는 방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이렇게 앞니들이 뻗어졌던 부분들을 개선을 했고, 치료 후에 또 입술 모습도 많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좀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게 처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치료 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치료 전에 이렇게 뻗어져 있던 모습을 치료 후에 이렇게 정리했죠. 이 경우에는 치료 기간은 뭐 한 1년 4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도 이제 타치과에서 발치 교정을 하고 찾아오셨던 분인데요. 옆에서 보면 이가 이렇게 많이 뻗어져 있습니다. 발치 교정을 했는데도 돌출이 개선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치아 상태를 보면 이게 위에 치아 배열인데, 이 고정식 유지 장치들이 다 끊어져 있고 치아 배열이 약간 이렇게 이제 붕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도 이렇게 틀어져 있고 뭔가 배열이 되게 안 좋은 거죠. 발치 교정까지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정 안쪽에 붙어 있는 유지 장치들을 다 제거하고 교정 장치를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이분은 설치 교정을 위해 선택을 했고, 아래쪽에서는 바깥쪽으로 교정 장치를 부착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저희가 치아들을 점점 이렇게 정상적으로 배열하고, 우리가 스크류 식립을 해서 전체 치아들을 후방으로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뻗어졌던 치아들을 정상적인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치료를 종료하고 안쪽에 유지 장치를 부착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은 치아 배열 조합 관계를 이렇게 양쪽 어금니 쪽에 만들어주고 이제 치료가 끝난 사례죠. 그래서 모습도 처음에 이렇게 입술이 튀어나왔던 모습을, 돌출됐던 입술 모습을 치료 후에 상대적으로 좀 감소시킨 이런 사례입니다. 이 치료도 한 1년 7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치과에서 발치 교정을 하셨던 분인데, 이 과계교합이 남아있고 이가 깊게 물리는 게 남아있고, 이 발치 교정을 했는데 이 공간을 닫지 못한 채로 끝났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금니들이 많이 안쪽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고 배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칭까지 남아있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웃을 때 보면 이쪽에 치아가 더 많이 보이죠. 그래서 교정 치료를 바깥쪽으로 진행해서 비대칭을 개선하고
발치 공간을 닫고 이제 우리가 치료를 종료한 사례고요. 치료 후에 이렇게 이제 이가 깊게 물렸던 걸 개선하고 중심선도 맞추고 교합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아주 긴밀한 교합을 맞추고 치료를 끝냈습니다. 물론 비대칭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비대칭도 많이 개선한 채로 치료를 종료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1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PD님 모시고 PD님의 재교정 고민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담도 좀 해드리고 재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교정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진료실에서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정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더 꼼꼼하게 해드려서 재교정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는 깊은 책임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교정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처음 교정처럼 꼭 오래 걸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고민스럽다고 하시면 한번 가까운 교정 치과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 교정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재교정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치과 선정에 조금 더 유념하셔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치료 계획을 잘 잡고 원하는 만큼 치료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기를 꼭 이제 추천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